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이 신촌 메가박스에서 이 나의 촛불을 좀 보고 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영화가 임팩트가 없어서 사실 끝까지 안 보고 1시간 정도 보고 그러니까 한 20분 남겨놓고 제가 미리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를 탄핵이 성공하고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촬영을 시작해서 편집에 편집을 거듭하다가 이제 문재인 집권 말기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이 석방된 다음에 이걸 개봉하다 보니까 김의성 배우나 주진우 제 생각엔 특히 주진우가 아마 주도해서 굉장히 이 편집을 임팩트가 없게끔 만든 게 아닌가. 만약 이 영화가 자기들 기획대로 문재인 집권 초기에 개봉됐으면은 여기 출연한 애들 주로 유시민, 하태경, 이해훈, 박지원이 뭐 윤석열이 마찬가지고 아니 말을 세게 해놨을 거야 아마. 이걸 찍어놓은 걸 나중에 편집한 거거든요. 막말을 퍼붓을 텐데 그 중에 부드러운 것만 골라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 편집을. 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헌법상의 탄핵 사유는 뇌물죄는 빠졌지만 국민들 전체가 다 뇌물 먹어서 탄핵된 줄 알아요. 최성과 함께 삼성 말세 마리, KG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이 안 나는다는 게 자꾸 퍼지니까 이 뇌물 얘기를 완전히 뺐습니다. 영화에서 뇌물을 먹어서 탄핵갔다는 얘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뭐 때문에 탄핵시켰냐? 영화상으로 최서원이 뒤에서 정권을 좌지우지하는데 박 대통령은 그냥 꼭두각시처럼 있었다. 이게 탄핵 사유로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떠올렸는데 기억을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24일 JTBC 태블릿 보도 다음날 사과를 하고 최선에게 연설문을 맡겼다고 그 뒤에 11월 초와 11월 말에 두 번의 사과를 더 합니다. 그때 사과는 뭐냐? 최서원이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경계심을 낮춰서 최서원이 해먹고 국정농단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버려요. 두 차례 걸쳐서. 제가 그거를 기억을 못했는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 야 저거 생각보다 골치 아프겠구나. 이 탄핵 무효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본인 입으로 박 대통령 본인 입으로 최서원이 국정을 쥐고 흔든 거를 인정한 게 두 차례나 있었다니까요. 마침 이게 잘 됐는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이 태블릿 책을 지금 내잖아요. 이 순서하고 비슷하니까 이 책이 지금 순서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됐구나. 저도 잊어버린 것들이 좀 나온 게 박 대통령의 사과를 두 번 더 했지. 그걸 지금 제가 캐치했는데 요거 좀 크게 좀 보여줘봐요. 이 책은 9월 20일 한겨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K미르재단을 처음 보도한 거는 이거 이렇게 K미르재단 첫 보도한 거는 조선일보의 2016년 7월인데 제가 그걸 뺀 이유는 이 당시 우병우 수석이랑 막 조선일보랑 막 엄청 붙을 때여가지고 그럼 그거부터 막 써내려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어차피 탄핵의 주범은 중앙이고 이제 조선은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조선의 탄핵의 사유가 박 대통령과 이 우병우 문제로 정면 승부하면서 이 뭐 사적 뭐 감정이 있었다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조선일보가 단순히 사적 감정으로 탄핵한 건 아니죠. 어, 중앙일보와 같이 완전히 정권을 들어엎어가지고 자기들이 해먹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게 조선일보께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 조선이 박 대통령하고 감정이 안 좋았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건 드러내버리고 이거 9월부터 시작한 거고 나의 촛불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 차이거든요.
이 9월 20일 날 이 한겨레의 폭격은 뭐냐? 실제로 최서원이 처음 등장했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조선일보 때까지만 해도 최서원이 등장 안 했습니다. K미르재단을 안종범이 개입해가지고 이 자금을 모았다는 얘기지 최서원은 빠졌었는데 9월 20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서원이 여기에 실세다. 이 재단에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자, 제가 여기 일부에도 굉장히 강조를 한 건데 9월 20일부터 JTBC가 보도한 10월 24일까지 한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있고 7월까지 본다면은 무려 3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K미르 재단이 지금 문제가 있다. 언론이 지금 뒤지고 있다는 것은 7월 달에 알았고 9월 20일 날은 이제 최서원이 정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당시부터 청와대 제가 강조하지만은 민정은 우병우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움직이지 못했다 치고 청와대 홍보 라인들 거기서 뭐 있냐는 겁니다. 언론사들이 완전히 이제 박격포로 이 조준을 하고 있는데 드러났는데 이 9월부터 최소한 10월 요 한 달간 동안에 요 언론 홍보팀 뭐 준비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9월 20일 날은 100%였어요. 야, 이거 뒤에 더 있구나. 이제 정말 한마디로 기습남침이 게릴라전이 아니라 정규전으로 완전히 탱크로 밀고 오는구나. 이거 100%였다고 이때. 그래서 제가 손석희의 저주 때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 최서원께 먼저 터지느냐 아니면 문재인이의 그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요청한 게 먼저 터지느냐. 그 둘 간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100% 터진다는 게 다 알고 있었는데 요 한 달 동안 대통령의 청와대 홍보 라인, 민정 라인, 뭐 우병우가 뭐 사실은 조선일보와 싸우든 말든 민정수석 비서관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셋 중에 하나 준비했으면 되는 거죠. 준비를 안 했던지 안 한 건 100%고 지금 오늘 이 나의 촛불을 보면서 다시 생각한 거는 준비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김한수를 중심으로 이때부터 청와대에서 공작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 달 동안 아무 대비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 저기 북한이 지금 탱크를 몰고 오는 게 보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이때 뭐 했어야 됩니까? 청와대에서는? 최서원 찾아갔어야죠, 독일에. 누구 하나라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지금 최서원이 국정농단한다고 100% 터지니까 우리가 최서원의 진술을 받아놔야 된다. 그렇게 보고하면 박 대통령이 전화하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최서원이. 딴 놈 전화 안 받아도. 그러면 민정이나 언론팀 하나가 독일에 날라가서 K미르재단 데서 당신 최서원 관계한 건 뭐 있어? 고용통한 게 뭐야? 안종범 알아 몰라? 이걸 쫙 잡아놨어야 돼요. 그것만 들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죠. 이거를 안 한 놈들 플러스 못하게 막은 놈들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최서원에게 덮어 씌우려고 사탄파한테 매수된 놈들이 청와대에 들끓었기 때문에 JTBC의 보도 다음날 사과도 그렇고 11월 달에 검찰 수사 발표도 안 나왔는데 11월 달에 검찰 수사 발표도 나오기 전에 왜 박 대통령이 최서원의 국정농단을 사죄합니까? 11월 아마 오늘 제가 그 영화로 보니까 11월 3일하고 29일 같은데 11월 3일은 검찰 수사 결과 일단 안 나왔을 때고 11월 29일이면은 나왔을 수는 있겠어요. 11월 29일이면은. 근데 11월 3일이나 11월 29일이나 똑같아요, 내용이. 믿었던 한 사람에게 너무 신뢰를 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국정을 농단한 거에 대해서 제가 사죄드린다. 이렇게 사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11월 20일부터 탄핵무효 운동을 시작합니다. 김경재 총재 저 이렇게 움직이면서 11월 20일부터 탄핵 운동을 하는데 뇌물 안 먹었다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도 저 조원진이 떠들고 있는 10원 한 장 뇌물 안 먹은 박대는 대통령 그거 이외에 말을 할 게 없어요.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 뇌물을 먹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최서원이 저렇게 휘둘러대고 최서원이 해먹는 거 못 막았냐는 게 핵심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게 돼버리니까 핵심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태블릿까지 우리가 친 거죠. 태블릿은 치면서 실제로는 최서원이 정말 저들의 주장처럼 오늘 이 영화에 나오는데 최서원이 문광부 예산을 짰다. 문광부 예산에 30억 어디 80억 어디 이렇게 짰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왜 청와대가 검증 안 했습니까? 박 대통령이 답을 갖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미스터리인데 최서원이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하고 정호성 둘밖에 없어요. 따지면. 그 밑에 그 잔챙이들 무슨 김한순이 김유종이 빼고 잔챙이들 뺀 다음에는 정호성하고 박 대통령 둘밖에 모르는데 최서원이 지금 이 친문 좌익들이 주장한 대로 청와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청와대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놈이 누굽니까? 정호성이죠. 정호성이잖아요. 정호성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지금 폭탄이 터지기 직전인데 민정 라인하고 홍보 라인은 어리버리라 치고 정호성 본인이 잡아놨어야지 이걸. 그리고 본인이 감옥에 가더라도 서신으로 공개 서신으로 지금 최서원 씨가 지금 계속 서신을 쓰잖아요. 공개 서신으로 아니다. 최서원이 얘기한 거는 전부 다 나한테 얘기한 거고 나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낸 의견 중에 하나 정도로만 내가 받아들였다. 이게 실제 지금 재판이나 수사 결과의 기록인데 그렇게 얘기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정호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놈이 아무도 없어요. 정호성의 진술이 굉장히 어정쩡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헌법재판소 들어가가지고 최서원에 왜 이 국정농단을 못 막았냐 그랬을 때 정호성이 최서원도 나처럼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 줄 알았다 이런 줄 몰랐다 그러는데 아니 전부 다 정호성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럼 정호성 본인이 최서원이 정말 권력을 휘둘렀는지 아닌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잘 아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어떻게 언론 보도만 보고 11월 초에 최서원이 국정농단했다고 인정하고 사죄를 했냔 말입니다. 이게 청와대 안에 첩자들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첩자들 없이? 이거는 박 대통령이 뇌물 안 먹었다고 이번에 나와서 설명한다? 저 임팩트 없을 거라고 봐요. 아니 뇌물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석방이 되더라도 7, 80%의 국민들이 석방에 찬성하는 게 박근혜라는 사람이 딴 건 몰라도 돈을 해먹을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니 돈을 해먹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시원 놈들이 해먹고 있다. 해먹을 이유가 있는 놈들이지. 다른 명예도 없고 다른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니까 돈이나 챙기겠다. 그럼 그런 놈들이 해먹었다 이해가 되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집이든 뭐든 박 대통령 그 노후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박 대통령이 무슨 노후를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육아를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돈을 챙겨놓을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한 7, 80%는 박 대통령이 뇌물 먹었다고는 아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 뇌물 10원 한 장 안 막았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발언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최서원이 국정농단을 안 했다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이렇게 11월 달에 검찰 수사 발표 전에 이렇게 인정을 해놨으니 이걸 들어엎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언론이 집중 포화를 치겠죠. 당신 11월 달에 최서원이 해먹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냐. 그것도 검찰 수사 전에.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탄핵무효라는 게 지금. 그리고 그때 대통령과 최서원의 사이를 막아놓은 놈들이 지금 5년 후인 지금까지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짓을. 똑같이. 전 역시 거기에 유영아 등등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정호성 유영아. 그놈들이 그대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당시에 이 간신배들에게 속았던 그 시각을 바꾸지 않고는 탄핵무효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촛불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기는 힘드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부터 들라는 거예요. 이 태블릿 이거부터 들라는 겁니다. 이거. 왜? 박 대통령도 나도 언론에 속았고
태블릿 조작한 놈들에 속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책이 아니고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책이에요. 여기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언론이 속였고 정호성부터 유영아 박 대통령 측근들이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속여갔는지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 들고 도리 없어요. 나도 속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고 어정쩡 하면서 최서원과 약간 갈라서서 최서원이 다 해먹고 나는 몰라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요 문제는 제가 내일 좀 칼럼으로 좀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 책이 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 등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될 것 같아요. 1년 전에 나왔던 태블릿 사용 설명서와는 전혀 다르게 이 책이 좀 폭발할 좀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 폭발만 해주면 게임 끝나는 거죠, 이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책 들고 이 책 그대로 쫙 해서 이거대로 나도 속았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이거.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사탄파라기보다는 태극기 변절자들이 그냥 박 대통령 치마 붙잡고 난리 나겠죠. 이 책 절대 읽지 마라. 변희재 절대 만나지 마라. 아마 어마어마한 음해가 들어가겠죠. 그놈들 목숨 걸려있는데.